세월호를 매입해서 가지고 오는 단계에서부터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고 증개축이라고요.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도 좀 석연치 않다. 그다음에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화물 운송권을 따낸 과정도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뭔가 좀 거대한 뒷배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럼 그게 유병언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자꾸 이제 번져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유병언 씨는 뭐 실질적인 소유주니까 뒷배라고 볼 수도 없죠. 유병언 소유면은 오히려 뭐 문제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병언이 이제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소유관계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검찰도 유병언의 어떤 사진을 전시하기 위해서 유병언의 지시에 따라서 전시실 공간을 만든 것을 고리로 유병언이 실소유주다. 유병언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니 유병언이 모든 배우이자 배경이다라고 이제 검찰이나 법무부가 쫓아갔던 건데 이제 그러면 유병언이 힘이 그렇게 세가지고 그 석연차는 선박 매수 단계부터 뭐 쭉쭉쭉 모든 중축 단계 그다음에 128번 정도 운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 100번 넘게 과적 과승 운행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한 번도 문제제기가 안 됐었던 그런 어떤 막대한 영향력들이나 이런 석연치 않음들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존재였는가. 다 이게 좀 석연치 않은데 그 석연치 않음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조각이 그럼 유병언이냐 아니면 유병언보다 더 센 뭔가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침몰된 배에서 나온 선원 노트북에서 나왔던 국정원과의 관계 그것도 국정원 지적사항. 만약 그게 안 나왔으면 그냥 끝까지 가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배에 화장실 비품까지 왜 국정원이 관리를 하지? 사실 그거를 저희가 조금 더 잘 팠으면 되게 아쉽죠. 근데 이게 조각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조위에서 밝힌 거는 선원들의 휴가 계획까지 관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조위에서 그냥 다른 관점에서 봐서 밝혀진 게 이제 철근이 더 많이 실렸었는데 그것이 해군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그 공사업체가 실었던 그 철근이 검찰이 수사한 것보다 훨씬 많이 실려 있었잖아요. 특조위가 그걸 밝힌 건데 그것이 이제 제주도에 있는 강정 그 해군 기지로 가려고 하던 거거든요. 그것이 무리한 출항하고 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날씨 상태가 안 좋아서 다른 배들은 전부 출항을 유보했는데 세월호만 출항을 강행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저희가 뭐 자료를 조금 찾아봤더니 그 해군 기지와 건설과 관련된 상당히 그걸 엄청 막 독촉하고 있던 시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무리하게 출항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역시 같이 떠오르는 거죠. 이 변호사님 그런데 철근을 실었어요. 해군 기지에 가야 될 철근이야. 이걸 빨리 가져오라 그랬어. 그래서 좀 했는데 그래서 출항을 했다. 이거를 그렇게 가릴 일인가요? 글쎄 말이에요. 그게 뭐 문제가 돼 있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뭐 트럭도 과적하고 운행하는데요. 저는 뭐 그걸 숨기려고 이 난리를 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조사하는 과정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병우 아저씨는 철근 숨기려고 더 이상 압수수색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 뭐예요? 아니 세 분들 뭐 하셨어요 도대체? 죄송합니다. 복합적이지 않을까? 복합적.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이제 저는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뭐 기록 다 읽고 뭐 크게 했으니까 이제 좀 더 많이 알 것 같아서 뭐가 나온 게 있어 이렇게 그 뒤에 뭐 저녁 자리라든가 이런 데 받으면은 뭐 머리만 긁적거립니다. 죄송한 거죠. 이기 특조위 아까 재욱이 엄마하고 통화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 이기 특조위가 가도요. 이 특조위원과 이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분들 그다음에 가족들의 상상력. 저는 상상력이 무척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처음엔 의혹 제기죠. 그럼 이러지 않았을까? 처음엔 음모론이라고 욕을 먹지만 그 음모론 중에 음모론이 아닌 상상력 중에 하나가 걸려갖고 그게 실마리가 되고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철근을 가려? 세월호가 그 인천하고 제주 항로를 획득한 배경. 그다음에
계속 과적을 하는데도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 그런 배경. 그렇죠. 저는 그걸 다 연결시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실마리서부터 요거 철근은 하나의 실마리고 그렇죠. 그보다 더 예.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증거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재혁이 엄마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양심적인 사람들의 양심 선언이 있기를 바란다. 누군가는 이 가리는 진실의 비밀을 알고 있는 누군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죠. 청해진의 임원들이라든지 그날 뭐 과적 가서 눈 감아줬던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관계자들이 꽤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양심 선언을 할 만도 한데 아마 정권 교체가 되면은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더 조성되지 않을까. 예. 이 변호사님 123 정장까지만 조사가 됐어요. 예. 김경일 정장.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면 어디 지점에 가면 선원들이 나와 있을 터이니 선원 먼저 구조해라. 이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히려 선원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뻔히 그렇죠. 알고서요. 뻔히 알고 구조를 했는데 예. 선원인 줄 몰랐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군가가 왜 선원만 구하라고 지시를 했을까? 일단 선원들이 먼저 도망쳐 나가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선원들은 뭔가 알고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먼저 도망쳐 나오죠? 일단 기록상으로는 자기가 살려고 나온 겁니다. 우르르 다 나오면 승객들하고 같이 나오면은 배는 금방 기울지, 그다음에 뭐 해경은 도착하지 않지.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쥐들이 먼저 튀어나온 거거든요. 승객들은 내버려 두고. 그렇긴 한데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니까 구조를 하는데 그다음에 정말 황당한 거예요. 그럼 남은 승객들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가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요, 오 변호사님? 악마적 발상을 하지 않고는 내가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하고 못 움직이게 하고 우당탕탕하면 내가 탈출을 못할 것 같으니 가만히 있어라 방송을 하고 나온다? 납득이 가세요? 근데 사실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예. 그 다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의설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침몰 원인에 만약에 어떤 정부가 개입돼 있다면 그걸 알고 있는 선원들만 먼저 그 탈출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없고 사실은 탈출을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거는 선원들은 그 배의 구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요. 학생들은 당연히 뭐 모르는 상황이고 당시 선생님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단은 기다리라고 한 상태거든요. 그런 선원들은 상황에서 이 배가 위험해서 안 타고 싶어 했던 그렇죠. 선원들이 많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라고 생각한 데다가 평소에 그 배를 늘상 탔기 때문에 탈출 경로나 이런 것도 특별히 막 그 바로 정말 탈출하기 직전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과 플러스 평상시에 아무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는 그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전혀 매뉴얼에 안 맞는 거거든요. 원래 배에서는 일정한 저기 배가 어느 정도 기울어지는 신호가 오면 그 신호를 무슨 전문 용어라고 뭐라고 하던데 그 신호가 뜨면 무조건 집결을 해야 돼요. 갑판으로. 네, 갑판으로 집결을 해서 미국 같은 데는 배를 타면 A, B, C 구역을 나눠서 먼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너는 A 구역, 너는 B 구역, 너는 C 구역이라고 막 재밌게 레크레이션 같은 걸 하면서 그거를 계속 주지시켜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강당에 안 오잖아요. 그 안 온 사람한테는 벌금을 매긴다고 하면서 되게 강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갑판에 모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탈출의 첫 번째. 구조의 첫 번째, 매뉴얼의 그렇죠. 첫 번째. 매뉴얼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나가면 다치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 때문인지 뭐 아니면 고의적인 건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한. 아니 선원이 핵심적인 그런 매뉴얼에 문제였던 거죠. 무지하고 매뉴얼을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선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어디 무슨 그렇죠. 책을 봐도 구명조끼를 차려입고 가장 탈출하기 쉬운 통로에 모여 있든지 갑판으로 모여라라고 하는 것은 선원들이면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다라고 하는 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사실 배는 있는 침몰하고 상황에서 있는데. 마지막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마지막까지 했던 그 분이 사실은 본인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좀 특조에서도 마지막까지 그분을 고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전원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했는데 사실은 대법원 판례에 부딪혀서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는 선장의 어떤 그 전체적인 지휘권을 강력하게 인정을 하면서
선장이 이제 완전히 없는 상황이란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럼 하여간 복잡한 논리 때문에 박 의원님. 네. 모든 책임은 박 의원님한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을 국회의원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건 세월호 가족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세월호 아이들이고. 네. 책임지세요. 하야하실 거예요? 지금 아까 이제 재욱 어머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11월에 발족하는 특조위를 어떻게든 좀 당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조사가 제대로 그러네. 예. 이루어지려면 증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당겨야 되는데 그 법으로 이제 의회 차원에서 당기려면 이제 현재 구도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당하고 또 협상을 해야 돼요. 예. 하여튼 정권이 바뀌면 좀 분위기가 바뀔 테니까 그 노력을 좀 해보고요. 예. 만약에 안 되면 정권 바뀐 상태에서는 그냥 검찰에게 예. 힘을 실어주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해도 되거든요. 또 하나 방법을 제가 제시하면 안 될까요? 국회의원님도 아닌데 이런 제시해갖고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 받아들이시겠어요? 예. 받아들이기 싫으면 하야하세요. 대통령 직속으로 네. 조사위원회 꾸리면 됩니다.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예, 그게 네. 가장 강력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꾸리고 국회 추천 몇 명, 검찰 추천 몇 명, 해양대 추천 몇 명, 전문가 추천 몇 명 해갖고 특조위로 꾸려서 대통령 직속 산하. 네. 이건 임기 5년간 함께 간다. 좋으신 생각인데요. 네. 전 좋은 생각만 얘기합니다.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새 그럼요. 대통령은 무조건 안전한 나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고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그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2017년 5월을 국가 안전의 나라 원년으로 선포한다. 좋잖아요? 좋습니다. 대통령 된 것 같죠, 제가? 예. 네. 아우 깜놀. 이왕 하는 거 상시점검 기구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세월호를 시작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하야하시고. 아유, 우리가 세월호 얘기하면서 이렇게 웃으면 안 네. 된다. 해군 기지와 건설과 관련된 상당히 그걸 엄청 막 독촉하고 있던 시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무리하게 출항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역시 같이 떠오르는 거죠. 이 변호사님, 그런데 철근을 실었어요. 해군 기지에 가야 될 철근이야. 이걸 빨리 가져오라 그랬어. 그래서 좀 했는데 그래서 출항을 했다. 이거를 그렇게 가릴 일인가요? 글쎄 말이에요. 그게 뭐 문제가 돼 있어? 그럴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뭐 트럭도 과적하고 예. 운행하는데요. 저는 뭐 그걸 숨기려고 이 난리를 철근을 쳤나 싶은 숨기려고? 생각이 아니 그 조사하는 과정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병우 아저씨는 철근 숨기려고 더 이상 압수수색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라고 뭐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소유 관계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검찰도 유병헌의 어떤 사진을 전시하기 위해서 유병헌의 지시에 따라서 전시실 공간을 만든 것을 고리로 유병헌이 실소유주다. 예. 유병헌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니 유병헌이 모든 배우이자 배경이다라고 이제 검찰이나 보고 있는 거죠. 법무부가 쫓아갔던 건데 예. 이제 그러면 유병헌이 힘이 그렇게 세가지고 그 석연차는 선박 매수 단계부터 뭐 쭉쭉쭉 모든 중축 단계, 중축 단계 예. 그다음에 8번 정도 운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 100번 넘게 과적 과승 운행을 이게 조각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조위에서 밝힌 거는 선원들의 휴가 계획까지 관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조위에서 그냥 다른 관점에서 봐서 밝혀진 게 이제 철근이 더 많이 실렸었는데 그것이 해군이 발주한 공사에 예. 대해서 그 공사업체가 실었던 그 철근이 검찰이 수사한 것보다 훨씬 많이 실려 있었잖아요. 특조위가 그걸 밝힌 건데 그것이 이제 제주도에 있는 강정 그 마을. 해군 예. 기지로 가려고 하던 거거든요. 그것이 무리한 출항하고 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날씨 상태가 안 좋아서 다른 배들은 전부 출항을 유보했는데 세월호만 출항을 강행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저희가 뭐 자료를 조금 찾아봤더니 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한 번도 문제 제기가 안 됐었던 그런 어떤 막대한 영향력들이나 이런 석연치 않음들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존재였는가. 다 이게 좀 석연치 않은데 그 석연치 않음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조각이 그럼 유병헌이냐 아니면 유병헌보다 더 센 뭔가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때 그 침몰된 배에서 나온 선언 노트북에서 나왔던 국정원과의 관계 그것도 국정원 지적사항. 예. 만약 그게 안 나왔으면 그냥 끝까지 가리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배에 화장실 비품까지 왜 국정원이 관리를 하지? 사실 그거를 저희가 조금 더 잘 팠으면 되게 아쉽죠. 근데 세월호를 매입해서 가지고 오는 단계에서부터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고 증개축이라고요.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도 좀 석연치 않다. 그다음에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화물 운송권을 따낸 과정도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뭔가 좀 거대한 뒷배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럼 그게 유병헌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자꾸 이제 번져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유병헌 씨는 뭐 실질적인 소유주니까 뒷배라고 볼 수도 없죠. 유병헌 소유면은 오히려 뭐 문제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병헌이 이제